그 강의 좀 어땠어요? 그 처음으로 이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작권으로 생각을 하면 권리가 생긴 거죠, 오늘. 그러니까 태어나는 날. 그러니까 저한테는 좀 의미가 있는 강의였는데 첫 강의니까 괜찮으셨는지 모르겠고요. 그걸 할 건데요. 질의응답이에요. 질의응답. 그 질문 주셨던 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질문이 현장에서 받으면 좋은데 그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도 하고 마이크 여건도 잘 몰라서 일단은 질문을 받은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중간에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물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의견 있으신 분들은. 아, 원래 이럴 때 좀 재밌는 얘기 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좀 웃기게 막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해서. 그것만 잘하면 완벽한데, 그죠? 자, 질문이 되게 많아요. 질문이 많은데 빨리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이, 여기 번호는요, 그 접수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접수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질문 주신 분은. 자, 돈과 명예, 그러니까 삶의 소명이 너무 다른 길일 때 갈등해 보신 적이 있나요? 현 시대에는 갈등인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가 질문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돈과 명예가 너무 다르다. 그러니까 돈을, 내가 원하는 게 방향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돈을 추구하는 방향이고 하나는 명예를 추구하는 거겠죠? 그럴 때 여러분은 어때요? 왜 항상 이렇게 두 가지 선택밖에 없을까요? 왜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라방할 때도 결혼할 때 이제 상대방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해야 되냐 아니면은 뭐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랑 해야 되냐잖아요. 아니 왜 꼭 세상에 그런 두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둘 다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돈과 명예 너무 다른 길일 때 갈등. 저는 만약에 두 가지 중에 고르라면 돈으로 가는 쪽을 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내가 직업을 고르라면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이랑 명예가 있는 직업이랑 고르라면 저는 이쪽이 당연히 돈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게 비유하면 사업가랑 공무원?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공무원은 재미가 없어요. 진짜 재미가 없는 직업입니다. 학교 선생님도 재미가 없고요. 약사도 재미가 없고요. 아닌가요? 제가 안 해봐서, 공무원은 제가 해봐서 알고 나머지는 제가 모르지만 그냥 상상해보면 재미없을 것 같은? 그래요. 근데 아무튼 공무원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둘 중에 고르라면 돈입니다. 돈으로 가는 길을 갈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이에요. 6번이죠, 6번. 접수번호 6번. 실패했을 때 어떻게 일어나나요? 거든요.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죠. 이거는 제가 강의한 걸로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실패했을 때 근데 핵심은 뭐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보여드렸던 운명의 수레바퀴 있잖아요. 거기서 사람의 단계 그게 되게 시각적이니까 그거를 떠올리면은 내가 실패 지금 했잖아요. 근데 나는 어때요? 나는 또 올라갈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믿음이 일단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정상에 있을 때요. 저처럼 착각하지 마시고 또 내려갈 거를 알고 계셔야죠. 그렇게 되면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인생에서. 제가 강의에서 그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제가 영어를 지나버려서 말을 못하겠네. 운명의 수레바퀴에서 말씀을 안 드렸나? 그러니까 그게 있다는 거예요. 높낮이가 있다는 거죠. 업 앤 다운이 있다는 거거든요. 영어로 이제 표현하면 그렇게 되는 거였는데 제가 설명을 못 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에서는 실패할 수 있고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 실패가 끝이라고 여러분이 느끼기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거는 제가 경험칙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다음번 질문이에요. 7번, 접수번호 7번. 시험 슬럼프 극복법. 마음가짐.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죠, 강의 중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해야 될 일을 해야 되죠. 하늘이 무너져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번이에요. 접수번호 9번이에요. 직장에서 후배들에게 권위적인 것이 싫고 개인적인 성향도 재미있게 일하는 것이 좋아 편하게 대해 주었는데 저를 쉽게 생각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죠. 조직입니다. 조직. 조직은요. 여러분이 그냥 일상생활에서 맺는 인간관계랑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목적이 있어요. 모든 인간관계는, 그러니까 조직에서 맺게 되는 인간관계, 그리고 직책이 주는 그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 다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거를 거부하면 안 돼요. 그거는 내 개인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직의 룰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부하한테는 어떻게 돼요? 부하 직원한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권위 있게 행동을 해야 돼요. 물론 그 권위에서 약간의 융통성은 있죠. 권위의 강도를 어느 정도로 할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지만 그거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하극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다시 이제 권위를 보여주셔야죠. 갖고 있는 권한, 상사가 갖고 있는 권한을 행사하셔야 돼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번이에요. 10번이에요. 생각이 막혔을 때 돌파하기 위한 또는 생각을 전환하기 위한 팁이 있을까요? 이거 뭡니까? 팁이 뭐죠? 생각이 막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생각이 막혔을 때 돌파하거나 전환하고 싶은 거잖아요, 일단. 근데 내가 돌파하고 전환하고 싶은 의지가 있나요? 의지가 있는지부터 이제 물어봐야 돼요. 내가 진짜 그런 의지가 있나? 제가 그랬잖아요. 변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궁한 상황에 가야 변하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머릿속으로는 나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내 상황이 안 변하면은요, 사람은 안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변하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은 궁한 상황에 처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변하고 싶잖아요. 전환하고 싶잖아요.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진짜 변하려는 의지가 있냐는 거죠. 의지가 있냐. 제가 논어 말씀드렸잖아요. 역부족. 역부족자는 뭐라고요? 중도입회잖아요. 역부족자는 실행하려는 힘이 없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의지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과연 진짜 그런 의지가 있는지를 먼저 고민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게 하나의 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이요. 15번이에요. 빠르게 시험에 붙지 못한 사람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여러분, 시험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시험은 빨리 붙는 겁니다. 시험은 오래 하는 게 아니에요. 특히 어떤 자격시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오래 하는 게 아니고 공부는 박사나 그런 학구적인 그런 것들을 오래 하는 거지만 이런 기술적인 시험들은 빨리 붙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올해 난 이 시험을 나는 조금 공부를 못하니까 아니면 공부해본 적이 없으니까 남들보다 더 해야 되겠지라고 해서 3년, 5년 막 그렇게 잡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무조건 이번에 붙는다, 이번에.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빨리 붙지 못하는 거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번에 공부법 책을 내지 않았습니까? 이제 곧 나올 건데요. 거기에 보면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 뭐냐면 공부를 잘 되게 하는 방법은 7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요소가 첫 번째는 동기죠. 그 다음에는 환경이에요. 그리고 시간, 정리, 체력, 멘탈, 외로움. 이 7가지 요소가 공부를 잘 되게 하죠. 근데 이 7가지 요소가 또 공부를 안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저는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시험에 못 보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동기부여가 안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 되게 강력한데요. 내가 이 시험을 왜 보는지에 대한 그런 이유를 내가 설명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나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막 그래 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동기부터 시작을 하고, 근데 동기가 잘 되어 있어도 환경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책상 위치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내 의지랑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건 어떤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기운이란 말이에요. 기운. 그런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공부에 영향을 미치는. 그리고 뭐 어떤 경우는 뭐 정리가 안 됐을 수도 있고 체력이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그 7개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자, 접수번호 15번님은요. 제 이제 책이 나오면 제 책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16번 다음 질문이에요. 30 중반에 결혼을 미루고 1륜의 동문 파워만 보고 수능을 재도전할 만큼 1륜의 동문 파워가 가치가 있다고 보는가? 는 문제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나뉘어요? 주체가 남이잖아. 네, 주체가 남이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저게 장난이고 그냥 남의 그거 인맥 그런 거를 주체하는 건데 그거야말로 도발하는 그쵸. 맞죠.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는데 이게 동문 파워라는 거는 인정하세요? 하기 나름이다. 그쵸? 하기 나름인데 제가 일단 아무튼 저는 이제 고대라는 곳에 갔잖아요. 갔을 때 저는 무슨 인간관계를 이렇게 막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인간관계 잘하는 사람 못 보셨죠? 저는 그 최강인 사람 한 명 봤는데 저희 직장 상사였어요. 그분은 사람을 이제 전화 엄청 많죠. 어떻게 관리를 하냐면 앞에다 숫자를 매겨요. 그래서 이지훈이잖아요. 이지훈이라고 입력하는 게 아니라 이지훈 앞에 숫자를 넣어요. 그분의 체계가 있어요. 그래서 뭐 친구 아니면 선후배 1번, 2번, 3번 다 있어요. 그리고 1번에서도 자 제가 후배잖아요. 후배 1번이야. 근데 중요도까지 나눠서 다시 번호를 매겨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엑셀로 쫙 있는 거예요. 정리된 파일이. 그래서 뭐 이제 인사할 때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번호대로 이렇게. 그래야지 실수도 안 하고 아무튼 그런 분이 있는데 그렇게 치밀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직에서. 근데 저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 것도 잘 못 보는 새해 인사도 잘 못하는 사람인 거죠. 그렇게 좀. 근데 저 같은 사람인데도 제가 중국에 유학을 갔잖아요. 근데 중국에 유학을 가서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고대잖아요? 그러면은 연락이 옵니다. 제가 단지 고대라는 이유만으로 고대 교우회가 뭐죠, 여러분? 우리나라 3대 조직 중에 하나인 거 아시죠? 첫 번째 뭡니까? 해병대 전우회. 그 다음에 전라도 향후회. 고대 교우회잖아요. 이 세 개가 이제 우리나라 3대 대표적인 조직인데 제가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다 고대 동문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 갔어요. 근데 제가 고대라는 걸 알았어? 그러면 저는 자연스럽게 그 모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관리를 받는 거죠. 물론 제가 거기서 그 사람들한테 어떤 인맥을 쌓을지 말지는 이제 제가 노력하기 나름인데 그런 게 있긴 있어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와요. 그런 게. 그러니까 울타리가 쳐지는 거예요. 제 주변에. 그런 건 있는데 결국은 자기 하기 나름인 거죠. 그걸 어떻게 이용할지, 활용할지는 내가 어떻게 하냐에 달려있는 거라서. 근데 이분이 지금 조건이 30 중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능이잖아요. 그리고 재수, 저는 삼수까지는 괜찮다고 봐요. 근데 30 중반에 수능을 다시 볼 만큼 오로지 이것만을 가지고 보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정도의 가치는 없어요. 자, 다음이에요. 18번입니다. 우울증을 극복하시고 나서 심하게 우울해지시거나 우울하게 만드는 상황이 있으셨다면 그때 하셨던 것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자, 제가 우울증을 극복했죠, 한번 크게 이제 실패하고, 4번째 실패하고 나서 다시 우울하게 만든 상황이 뭐였죠? 퇴직이죠, 퇴직. 그러니까 전역을 결정하면서 그때 한 3개월 정도 되게 우울했어요. 뭐 약의 힘을 빌려야 될 정도는 아니었지만 굉장히 우울해서 말도 안 되는 그 종교로 접근하는 애한테 지배를 당할 뻔했어요. 아무튼 그 정도까지 내려갔었는데 그때 제가 한 게 뭐였냐면은 제가 그랬잖아요. 우울한 건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존감이 없거나 아니면 몰입을 못하거나 아니면 책임을 지지 못할 때라는 거죠. 근데 저는 그때 퇴직을 결정하면서 우울했던 건 뭐예요? 그거에 대한 제 선택에 대해서 과연 자신이 없던 거죠.
내가 이거를 결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질 수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외로웠던 거고. 그래서 그때 내렸던 거는 그냥 질렀죠. 전역 정산 냈어요. 근데 낸다고 해서 이게 상태가 회복이 되나요? 아니잖아요. 이제 진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외롭고 그런 상황이 계속 됐을 때 했던 거는 방법은 몰입이죠, 몰입. 제가 뭐에 몰입을 했죠? 유튜브에 몰입을 합니다. 유튜브. 제가 그때 유튜브로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환이라는 게 저는 전혀 유튜브로 제가 할 거라고 생각 안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외롭고 힘든 상황이 저를 뭔가에 몰두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에 몰두를 할까는 여러분이 선택할 문제인데 저는 그때 제가 동영상 찍는 거를 평소에도 좋아했어요. 그래서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거죠. 아, 유튜브를 해보자. 재밌을 것 같아. 해보자 해서 올리게 된 거죠. 12월 달에, 작년 12월에 제가 올렸는데 그때가 진짜 힘들 때였거든요. 그러면서 어차피 나는 나가기로 결정한 거고 이제 결과는 이제 내가 하기 나름이고 모르겠고 이제 잊고 싶은 거죠. 그 상황을 잠시.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하게 된 거죠. 제가 선택했던 방법은 몰입이었습니다. 다음 번이에요. 19번. 소심하고 예민한 성격을 다스릴 수 있는 법이에요. 자, 여러분. 그 소심하다, 예민하다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소심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난 소심하다. 소심해서 손 안 드시는 거죠? 저는 소심한 사람입니다. 저는. 인정하시나요? 제가 소심하다는 거에 대해서 납득하시나요? 자, 그럼 예민하다. 예민하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섬세하다. 가끔 이런 단어가 우리가 한자어기 때문에 단어를요 찾아보면 되게 재밌어요. 사전을 찾아보면 사전적 의미가 뭔지 그거 한번 클릭 한번 해주실래요? 자, 요게 소심하다예요. 대담하지 못하고 조심성이 지나치게 많다예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눌러주실래요? 이게 예민하다예요. 무엇인가를 느끼는 능력이나 분석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빠르고 뛰어나다.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예민한 건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쵸? 저는 소심해요. 근데 제가 저 다중인격이라고 했잖아요. 제 안에는 소심한 애가 있어요, 진짜. 얘는 다른 사람을 너무 신경 쓰고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너무 상처를 많이 받는 거예요. 진짜 무슨 너무 심하게 상황을 이렇게 침소봉대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상황을. 그런 애가 하나 있는데 다행히도 저는 소심하지 않은 애도 있는 거죠. 대담한 애도 있는 거죠. 그래서 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저는 주로 얘기하냐면 웃기고 있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속으로. 겉으로 못하죠. 겉으로 못하고 속으로 이제 웃기고 있네라는 말을 많이 하고 때려쳐란 말을 많이 해요. 야, 때려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공무원을 할 때도 수도 없이 얘기를 하는 저한테 스스로. 야, 때려쳐라. 뭐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되게 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소심한 애를 이제 잠재우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저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스스로한테 얘기하세요. 강하게. 그러실 수 있잖아요. 속으로 하는 거니까. 그게 의외로 도움이 됩니다. 다음 번이에요. 20번입니다. 내가 걸어가고자 하는 길이 주변에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를 때 느끼는 외로움이 있으실 텐데 그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실천적인 노력들을 하시는지요? 자, 여러분, 저는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남들하고 완전히 남들이 하지 않는 짓만 하고 살았거든요. 물론 이제 고대를 가고 사실을 본 거는 뭐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했던 행동들, 직장 생활하면서 유학 간 거 있잖아요. 중국 유학 간 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조직에 충격을 준 일인지 모르실 거예요. 그 군인 중에요. 현역 군인 중에 그 자비로, 왜냐면 저는 이제 국방부 장학금을 받아서 간 게 아니고 교육과 기술부 장학금을 받아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국방부 입장에서는 자비로 간 거예요. 자비로 해외 유학을 간 사례는 없었습니다. 군에서. 제가 처음이었어요. 그게 되게
여러분 군같이 보수적인 조직에서 그런 튀는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이상한 애고 그때 오죽하면 진짜 미쳤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였으니까 그런 선택을 했죠. 그러면 여러분 그때 느끼는 감정이 외로움일까요? 이거는 외로움이 아니고 외로움 정도가 아니고요. 그냥 매장당하는 거예요. 쟤는 그냥 쟤는 뭐 조직원이 아닌 거죠. 그 정도로. 근데 저는 아무튼 갔어요.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저한테 다시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안 갔을 수도 있어요, 진짜. 이 정도의 평가를 받을 정도면 안 갔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 제가 중국을 갔다 와서 제가 무슨 뭐 월급이 뭐 2배로 뛴 것도 아니고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물론 저는 중국이라는 그런 제가 포석을 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미래에 그거를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고 오히려 저한테 마이너스만 됐는데 다시 할 거냐라고 물어보면은 왜냐면 잃은 게 너무 많아서 다시 할지는 모르겠다고 말할 정도니까. 근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비난 있잖아요. 비난. 조직에서의 남들은 그냥 비난을 하죠. 다 비난을 할 거예요. 뭘 하든 간에. 어떤 다른 행동을 하면 비난을 하거든요. 그럼 저는 어떻게 그걸 극복하죠? 어떻게 극복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인데 내가 이 짓을 하면 비난을 받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안 할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대부분 안 하실걸요? 그럼 하면 어떻게 해요? 나 하기로 결정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라고요? 결과를 만들어내야죠. 성공해야 돼요, 여러분. 무조건. 내가 실패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진짜 매장 당하는 거예요, 이제. 이제 진짜. 찌그러져 있어야 돼요. 아무 소리도 못하고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 조직에서. 그러니까 하셔야 됩니다. 그 외로움을 극복하려면은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성공하는 것밖에 없어요. 뭐라도 결과물을 만들어 갖고 와야 돼요. 다음 질문입니다. 32번. 초심을 잃지 말고 변호사 공부를 어떻게 버틸 수 있었는지. 자, 여러분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있으면요. 여러분의 초심은 뭐예요? 여러분의 초심이 뭡니까? 합격이 초심이잖아요. 근데 왜 합격하고 싶어요? 왜? 자, 우리 보니까 약사가 되고 싶은 분도 있고 임용고시 붙고 싶으신 분도 있고 여러분들이 계신데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자, 나는 왜 그럼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세무사, 회계사, 왜 변호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예? 성공하고 싶어서? 너무 추상적이에요. 구체적으로. 돈 벌려고. 자, 저는 왜 변호사가 되고 싶었냐면요. 멋있으니까. 그거 하나였거든요. 제가 그랬잖아요. 인생은 폼생폼사라는 거죠. 어차피 그렇게 사는 거죠.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변호사가 되면 멋있어 보였고 당연히 돈은 잘 버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원초적인 욕망이죠. 그러니까 초심이라는 게요. 제가 가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이 공부를 하거나 어떤 목적 있잖아요. 삶에. 그 목적이 공익적이어야 되나요? 공익적일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오히려 공익적이면은 방해가 돼요. 자, 내가 변호사가 될 건데 나는 변호사가 돼서 사회 정의를 실천할 거야.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도와줄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공부가 시험에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그럴 자격이 없나 보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공익적인 일을 할 자격이 없다거나 아니면 내 목표가 순수하지 못해서 그래 라고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죠. 근데 공부는 그런 사람이 붙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순수하고 그런 뭐 공익을 추구하냐는 목적이 누가 더 세냐로 붙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시험은. 결국은 시험을 붙게 하는 가장 큰 힘은 뭐예요? 굉장히 원초적인 욕망이라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나 저게 진짜 하고 싶어. 왜? 멋있으니까. 나는 돈을 저거에서 많이 벌 거니까. 그런 욕망이 결국은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렇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속일 필요 없고 내가 진짜 왜 저걸 하는지를 그냥 그대로 인정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원초적인 욕망은 굉장히 강해서요. 잃지 않을 수 있어요. 공부하는 내내 잃지 않고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의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고. 그런 거예요. 그 백화점에 갔어. 예쁜 옷이 있는 거야. 너무 비싼 거예요, 근데. 저 꼭 사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데. 저는 사고 싶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벌어야죠. 돈을 벌어서 난 저걸 살 거야. 나는 저걸 아무런 경제적인 그런 제약 없이 마음에 드는 옷 그냥 사고 싶어. 그런 욕망을 일단 품으면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이제 뭐 사고 싶은 거 있을 때 길바닥에 막 들어 누워서 울고 하는 거 여러분 가끔 보시잖아요. 그게 가장 강력한 동기고 욕망이라니까요. 그리고 원하는 걸 결국은 이끌어내게 해줄 거예요. 안 그런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음이에요. 33번. 신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는 법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2020년이 밝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매년 뭘 하죠? 이제 신년 계획을 세우잖아요. 자, 신년 계획을 세울 때 여러분 마음은 어때요? 마음가짐이 어떤가요? 비장하죠? 비장하고 나는 올해는 꼭 뭔가를 할 거죠. 그걸 위해서 이제 계획을 세우잖아요. 근데 자, 그래도 어차피 신년 계획이라는 게 365일을 세우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우리 인생은요 그렇게 드라마틱하지 않다는 거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드라마틱하긴 하죠. 우리가 이제 그 수레바퀴가 밑에 있다가 올라가는 그 순간은 드라마틱하죠. 근데 그거는 짧아요. 제가 아까 그 일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변 비적에서 합격의 기쁨은 얼마라고요? 찰나라는 거예요. 찰나. 그러니까 드라마틱한 순간은 얼마 안 돼요. 근데 그거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엄청나게 긴 시간을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시간은 전혀 드라마틱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1차 시험을 보는데 8개월을 공부를 했죠. 물론 길게 한 건 아니에요. 8개월 동안 공부할 때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매일매일 공부하고 내가 그날 공부를 잘했는지 못했는지도 몰라요. 아무도 평가해주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불안한 감을 가지고 계속 8개월을 지나서 결국 마지막에 합격자 명단에 제 이름이 있죠. 그러면 그거는 드라마틱하죠. 근데 그 8개월은 아무런 몸이 건조했잖아요.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신년 계획을 세우는 게 굉장히 어렵고 재미가 없는 게 올해 안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잖아요. 물론 그럴 때가 되신 분은 올해 무슨 일이 일어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럼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은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그러니까는 좌절하실 필요 없어요. 내 때가 오지 않은 거니까. 그럼 내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 건지가 문제인 거죠. 제가 공부가 왜 힘들다고 그랬어요? 장기전이 힘든 이유는 공부가 일상이니까 힘든 거잖아요. 매일매일이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는 게 힘든 거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오늘 죽을 듯이 힘든데 내일 내가 만약에 합격할 거야. 그럼 오늘 진짜 하나도 안 힘들겠죠?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힘들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이 이제 신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는 건데요. 어차피 이제 여러분들이 세우시는 거죠. 구체적으로 세우시는데 마음가짐이 어떤 거여야 되냐면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먼저 인정을 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무슨 큰 일이 생기지 않아도 큰 변화가 생기지 않아도 괜찮은 거죠. 계획은 그렇게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4번째 질문이에요. 아는 변호사님께서 일 또는 삶 가운데서 최고로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던 일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거 뭡니까? 제일 황당했던 일, 제 인생에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 그거죠. 행정법 대량 과랑 사태 난 거. 그거는 전대미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전대미문, 사상 초유. 그럴 때 제가 딱 걸린 거니까 얼마나 재수가 없어요. 황당하죠, 진짜. 난 진짜 열심히 했는데. 그 일이 그렇죠. 네. 그리고 뭐 황당한 일은 또 들자면
결혼 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진짜 황당합니다. 황당해요. 다음이요. 35번째. 이제 30대를 시작하는 청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자, 30대를 시작한다고 하면 30대 초반이잖아요. 무슨 말씀을 해주고 싶으십니까? 30대 초반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무슨 얘기 해주고 싶으세요? 아직 나이가 어리죠? 네. 아직 한참 어리잖아요. 30대 초반이면. 저는 그때 성공했죠, 저는. 성공했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직 나이가 어려요, 많이. 근데 본인은 모를 거예요. 본인은 굉장히 지금 나이가 많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섣불리 어떤 결정을 하게 될 거예요. 제가 30살에 결혼을 결정한 것처럼, 왜냐면 저는 그때 나이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혼을 안 하면 못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못하거나 아무튼 빨리 해야 된다고 스스로 이제 그걸 마감을 정한 거죠. 그래서 나 이때 결혼을 해야 돼라고 어떤 목표를 세우잖아요. 근데 그 목표가 잘 됐든 안 됐든 일단 세워지면 그냥 그거를 향해서 돌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그 목표를 의심하지 않거든요. 대부분은. 한번 세우면. 그래서 그냥 매신하죠. 돌진.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래서 그런 우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중심을 잡으라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싼 값에 자기 자신을 팔아 넘기지 마라. 30이면요 되게 애매하긴 해요. 본인은 굉장히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니까 싼 값에 팔지 말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막 뭘 하니까 나도 해야지. 나도 거기에 뛰어들고 어떤 결정을 하는 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그러니까 좀 진중해야 돼요. 진중하고. 움직임이나 생각을 진중하게 하라는 거죠. 조급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이요. 36번째. 변호사님은 삶의 목표, 모토가 무엇인지, 가장 많이 좋은 영향을 받은 인물이 누구이신지 궁금해요. 롤모델이 있으시다면? 저 롤모델이 있죠. 제가 말씀도 드렸었는데 영상에서. 누굽니까? 고대 교수님. 예, 있죠. 김선택 교수님. 또 아버지도 있죠. 맞습니다. 카이사르죠. 저의 롤모델은 카이사르입니다. 카이사르에 대해서 아세요, 여러분? 어느 정도 아세요? 예? 시저죠. 자, 카이사르는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카이사르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 사람은 인생이 유쾌했어요. 그 사람은 그 삶의 굴곡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도. 근데 죽는 순간까지 마지막 유언이 뭡니까? 브루투스 너마저잖아요. 그게 이제 해석이 분분하더라고요. 보니까 브루투스라는 인물이 2명 있었대요. 하나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브루투스가 아니고 그 카이사르의 정부의 아들인 거죠. 걔를 얘기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 애인의 아들까지 나를 죽였다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런 마지막 죽을 때까지 그런 거보다는 되게 인간적이잖아요. 그런 거에 더 놀라는. 그래서 굉장히 유쾌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결국 성취를 했죠. 그 사람은 성견지명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도를 바꿨죠. 공화정에서 황제로 바꾸는 그렇게 바꿀 수 있었던 거는, 그러니까 통찰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아니라 이제 그런 세계를 보는 통찰력이 있었고, 본인의 개인적인 삶도 유쾌했고, 그리고 그분은 남봉꾼이었습니다. 남봉꾼. 여러분 남봉꾼 좋아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저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런 이제 제약, 스스로 어떤 나는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나는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러면 안 되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특히나 그런 성적인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억압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도. 사회적으로도 그렇지만. 그런 교육도 되게 많이 받았고.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느꼈고, 카이사르가. 그리고 또 뭐가 있지? 루비콘 강을 건넜잖아요. 저는 그걸 되게 좋게 보는 거죠. 루비콘 강을 건넌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런 이제 루비콘 강을 건너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그거를 건넜잖아요. 자기가 판단을 해서. 그러니까 그런 결정들을 저는 이제 많이 하고 싶은 거죠. 기존에는 하지 않았던 것들, 금기시되었던 것들, 이게 나쁜 걸 하라는 게 아니라 금기시되어 있던 것들을 깨는 거, 틀을 깨는 그런 사람으로 저는 카이사르를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카이사르를 저의 롤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이에요. 38번이죠. 마음이 나약해지는 순간 아변님 대처법이 궁금합니다. 마음이 나약해지죠. 근데 마음은 뭐예요? 마음은 결국은 다져가는 거잖아요. 다져가는 거고 마음은 깨지면서 단단해지는 거죠. 저는 이제 저의 삶을 길진 않지만 42살, 43살 인생을 살면서 느낀 거는 그런 거라서 지금도 제 마음이 그렇게 단단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되게 약하고 그렇지만 이렇게 다져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딱히 대처법은 없어요. 그냥 경험을 많이 하는 거죠. 경험을 많이 하면서 단단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이에요. 40번. 전문직 자격증 공부 방법. 노무사, 직장인, 수험생, 수험 방법론.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자, 이건 뭐죠? 대한민국 모든 시험에 통하는 공부법이 있죠. 네, 제 책을 보시면 됩니다. 다음 달에 나올 거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책 제목이요. 이래도 안 되면 공부 포기하세요입니다. 네, 진짜. 아니, 여러분 포기도 잘해야 돼요.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거든요, 사람이. 근데 내가 그러니까는 어떤 방법이 있는데 그걸 안 해보고 포기하면은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해보시라는 거죠. 해보는데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 책은. 그래서 다 해봤어. 그래도 안 돼. 그럼 이제 포기하셔도 되는. 마음 놓고 편하게 포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음 43번. 삶을 바라볼 때에 추천하는 마음과 자세. 이거는 어떨까요? 제가 삶은 뭐라고 그랬어요? 삶은, 우리 인생은 무적야, 무막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삶은. 그러면은 그런 거죠. 또 운명의 수레바퀴에 그 4단계. 올라가면 내려가는 거고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말란 법이 없다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어려운 일이 없어요. 물론 어려운 일이 생기지만 그거를 그냥 묵묵히 나는 그거를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대처해 나갈 뿐인 거거든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기도 하지만 원래 인생이 그런 거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이 만약에 이걸 안 받아들이잖아요. 무슨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다. 나도 내 인생에 무슨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원망밖에 안 할 거예요. 원망할 대상을 찾거든요. 왜? 내 인생은 이러면 안 되니까. 안 되는데 이런 일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 원인을 찾는 거예요. 누구한테? 나한테는 안 찾죠. 나한테는 안 찾고 신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누구를 원망하거나 자꾸 타인을 원망하면은 그러면은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전제가 그거라는 거죠. 무슨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이에요. 44번째. 임신 출산으로 인한 여성 경력 단절에 대처하는 자세.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단녀. 여러분 경단녀 돼본 적 있으세요? 저는 짧지만 있었죠. 출산하면 3개월 그 출산휴가 주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임신을 하면은 좋은 보직을, 그러니까 편한 보직을 좀 챙겨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편한 보직을 가요. 그럼 편한 보직에 1년을 있어. 그리고 출산휴가 3개월을 가. 그리고 복직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편한 보직에 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일을 좀 안 하잖아요. 일을 안 하고 저는 그랬어요. 그리고서 복직을 했는데 마침 그때 시스템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산 시스템이 싹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갔는데 모르겠는 거죠, 하나도. 그러니까 저보다 후배한테 막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오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저는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때. 야, 이거를
그러니까 일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입력 시스템을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 굉장히 이제 그랬죠. 그때도 좀 많이 좌절감을 느꼈죠. 아, 이렇게 계속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제 후배들이 보는 눈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랬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더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제가 이제 애를 낳고 휴직을 하고, 그러니까 출산휴가를 보내고 왔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그걸 우호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나요? 우호적으로 아무도 안 보잖아요. 그거는 개인사죠. 개인사일 뿐이기 때문에 회사나 조직에서 전혀 그런 걸 배려해주지 않죠.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대처하는 자세라기보다는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내가 경력이 단절되어 있다는 거를 모르게, 눈치채지 못하도록 나는 다 잘하는 것처럼 해야 돼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이에요. 45번이에요. 법학에서 말하는 리걸 마인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리걸 마인드가 뭡니까 도대체? 법대에 들어갈 때부터 리걸 마인드 막 그러는데 그게 도대체 뭘까요? 제가 이제 고대 법대 가서 들은 얘기가, 법대를 4년을 다니면 영어로 로가 LAW인지 LOW인지도 모를 지경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 안 웃으시죠? 웃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리걸 마인드라는 게 참 정체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리걸 마인드가 부족해 막 그런 얘기는 엄청 많이 듣는데, 도대체 그게 실체가 뭐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요. 제가 이거 아변 비적에 19페이지를 같이 보실게요. 거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고대에서 만난 김선택 교수님을 굉장히 저한테 많은 영향을 주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저희한테 리걸 마인드라고를 기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면서 알려주신 거였거든요. 이제 읽어볼게요. 친애하는 폴군, 지성인이 아니면 결코 훌륭한 법률가가 될 수 없는 법입니다. 법률가가 되기 위해 거쳐야 할 기술적인 조건들은 잊어버리세요. 훌륭한 법률가가 되는 최선의 길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교양을 갖추는 일입니다. 독서를 통해서만 정확한 말과 글을 사용하고 논리 정연하게 사고하는 훈련을 쌓을 수 있습니다. 법률가가 갖춰야 할 또 다른 소양은 창조적인 상상력입니다. 좋은 시를 읽고 명화를 감상하고 명곡을 경청하세요. 그리하여 우주의 온갖 신비스러운 모습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하여 머리와 가슴속을 채우세요. 이게 이제 그 미국의 연방 대법관님이 하신 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리걸 마인드라는 게 우리 삶과 동떨어져서 어디서 배우는 게 아니죠. 결국은 우리 삶에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훌륭한 법조인은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그래서 나이가 너무 어린 사람이 훌륭한 법조인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경험이 없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 사법연수원 성적대로 1등부터 100등은 판사 갔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20대 판사가 돼서 어떻게 그거를 판단하냐는 거죠. 법률적으로는 판단하겠지만 삶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법조인 판사로 있다는 게 안타까운 일인 거죠. 지금은 바뀌었죠. 경력 판사로 바뀌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김선택 교수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 14페이지에 한번 보시면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리걸 마인드라기보다는 그냥 삶을 대하는 자세인 것 같아요. 그 김선택 교수님께서 저한테 그 진지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진지할 것, 삶에서. 그리고 언제나 평온할 것, 그리고 자신을 존중할 것,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꼭 뭐 공부할 때만이 아니라 우리 삶을 살 때 이런 자세를 견지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어려워요, 근데. 자, 됐습니다. 리걸 마인드는 이런 거예요. 삶과 동떨어진 리걸 마인드는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49번이에요. 수험생활 중 꼭 챙겨 먹었던 음식과 절대 먹지 않았던 또는 가급적이면 먹지 않았던 음식은 무엇인가요? 자, 제가 수험생활 중에 반드시 먹었던 음식이 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먹었던 거. 그거는 바로 상하이 파스타였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거는 왜 그랬냐면 자 공부가 장기전에서는요 끊고 맺어줘야 돼. 그러니까 주말에 쉬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주말에 안 쉬고 공부하면 안 됩니다. 절대. 장기전에서는. 그래서 저는 그러면은 스스로한테 그걸 알려줘야 돼요. 이제 주말이 시작이야 라고 알려주는 게 저한테는 상하이 파스타를 먹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게 진짜 맛있었는데 맨날 먹지 않았고 토요일 날만 먹었습니다. 그거는 저한테 일주일을 열심히 공부한 저한테 대한 보상이자 이제 주말이 시작이니까 너 쉬어도 돼 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점심에 항상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 오전까지 공부를 해요. 그리고 상하이 파스타를 먹고 전 집에 갔거든요. 신림동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신호를 주는 거죠. 이제 쉬어도 되는구나. 그리고 집에 가고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저한테는 의식이었어요. 그게 상하이 파스타를 먹었고 절대 먹지 않았던 음식이 있죠. 뭘 것 같아요? 술 마시고 싶으면 마셔야죠. 네. 휴일엔 마셔도 돼요. 쉴 때는. 뭐 포금을 할 정도만 아니면. 제가 절대 먹지 않았던 음식은 맛이 없는 음식입니다. 맛없는 거 먹으면 기분이 나빠서. 네. 왜냐면 공부할 때 낙이 그거밖에 없어요. 먹는 거 그리고 운동하는 거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내가 한 끼를 나의 이 소중한 한 끼를 맛없는 걸 먹으면 기분이 나쁜 거죠. 공부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맛없는 음식은 먹지 않는다. 밥집에 갔어. 매식집에 가잖아요. 근데 메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이제 나와야죠. 나와서 특식을 먹어야죠. 네, 그런 겁니다. 다음이요. 51번. 말을 체계적으로 잘하는 법. 전 말을 잘합니까? 네.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데. 말을 체계적으로 잘하려면요.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할 때요. 미리 그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놔야 돼요. 그리고 머릿속으로 돌리는 거죠. 시뮬레이션을 돌리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내가 그러니까 논리적인 사고를 할 때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그 다음 단계 뭐고 그럼 결론이랑 첫 번째 내가 말한 거랑 맞는지 맞춰보고 맞으면 맞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친구들하고 있으면은요 말을 왜 이렇게 안 하냐고 해요. 무슨 안 좋은 일 있냐고까지 그런 얘기 최근에 들어봤어요. 근데 그때 제가 왜 그랬냐면 여기 제 친구가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제가 최근에 저랑 대학교 때부터 친구인 애를 버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모임은 있으니까 여럿이 모이니까 이제 모이잖아요. 연말에 모였어. 근데 걔가 있는 거죠. 저 말을 안 하거든요. 저는 싫은 사람 앞에서 말을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친구들이 제가 말을 너무 안 하니까 평소보다 더 안 하니까 뭐 무슨 일이 있냐 실현당한 사람처럼 앉아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원래 평소에 말이 많지가 않아요 제가. 근데 제 생각에는요.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로 해서 말을 하는 게 되게 말을 엄청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 쉬지 않고 말을 하잖아요. 대화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게 평소에 저는 말을 많이 안 해왔어요 지금까지. 근데 생각은 되게 많았거든요. 생각이 진짜 많아서 혼자 그러니까 저랑도 대화를 하는 거예요. 제 안에 자아가 많으니까 자아끼리 대화를 하고 자아끼리 막 싸우기도 하고 그런 과정은 되게 많았죠. 그래서 지금 질문을 주시는데 질문을 주실 때 제가 대부분 바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그거에 대한 평소에 생각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쌓여있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막 말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보고요. 논리적으로 말을 하려면.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실 거를 추천드려요. 체계적으로 말을 잘 하시려면. 다음입니다. 52번이에요. 양육비, 친권, 양육권자 변경 소송, 기만당한 합의 이혼에 대해 궁금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결혼에 대해서 강의를 제가 52? 52가 이거 아닌가요? 빨리 암기할 수 있는 방법. 이게 붙여넣기해서 없어졌네요. 제가 만들면서 요게 다음번 질문인데 54번인데 아무튼 52번 질문이 있었어요. 방금 말씀드린 건데요. 그 결혼에 대해서 이제 제가 그 강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카테고리가 결혼 전, 결혼
아니야. 결혼 전, 결혼 생활, 이혼, 이혼 후 그렇게 나눴잖아요. 제가 이혼 후를 왜 넣었을까요? 그러니까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요. 결혼 생활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이혼을 고민하고 오시는 분도 있지만 이미 이혼을 했어. 근데 그 후 때문에 오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혼은 여러분 잘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혼은 신속하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게 시간적으로 막 절차를 빨리 진행하라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혼은 진짜 잘하셔야 돼요. 엮인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특히 아이까지 있으면 해결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그냥 이혼 도장에 도장 찍는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혼 후도 제가 넣었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질문은 이혼 후에 대한 건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세히 말씀드리긴 어렵고 자 그래요. 그 다음에 54번이에요. 다음 번 넘겨주실래요? 54번이 그럼 아까 그게 54번이에요. 빨리 암기할 수 있는 방법. 빨리 암기할 수 있는 방법과 암기한 것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공부했던 부분들이 일부분만 기억이 나거나 아예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있어서 복습을 하지만 그래도 몇 주가 지나면 또 기억이 휘발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한번 암기가 되면 또 복습할 시간에 다음 진도를 나가거나 다른 공부를 할 시간이 확보가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시간을 만들지 못하여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공부는 뭡니까? 공부는. 암기죠, 암기. 결국은 암기를 해야 돼요. 주관식이든 객관식이든 결국은 암기가 돼야지 시험에 붙는 건데 암기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암기가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머리가 나빠서? 네? 잘 안 들려요. 몰입을 못해서 밑빠진 독에 물이 빨리 빠졌어. 그쵸? 밑빠진 독에 물이 빨리 빠지죠? 자, 공부는요,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과정이라고 했죠. 자,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빨리. 그쵸? 빠지는 건 당연하다고 했죠? 빠지는 건 당연해. 그러면은 채우려면 어떻게 해요? 빠지는 속도보다 더 빨리 부으면 차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빨리 붓는 작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정리. 관건은 정리에 있는 거예요. 암기력은요, 내가 머리가 나빠서 암기 못하는 게 절대 아니고 머리가 나빠서 시험에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정리가 안 돼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정리가 안 되니까 이걸 빨리 못 붙는 거예요. 자, 그럼 정리를 잘하려면 어떻게 돼요? 정리를 잘하려면 이해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해.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정리를 못 해요. 그래서 기본은 항상 우선은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순환을 돌리잖아요. 1순환 때는 뭘 해야 되냐면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 그때 암기하면 안 되는, 암기 될 수가 없고 그러면은 이해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이해한 걸 정리까지 해야 돼요. 1순환 때는. 정리까지 해놔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그게 머릿속에 안 남는 건 당연하니까 다음 진도 그냥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암기가 안 되는 건 당연하다. 딴 놈도 안 되니까 그걸 가지고 조급해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 단지 그냥 나는 내가 그 순간 이해했는지 그리고 그게 정리가 잘 됐는지만 보세요. 그리고 며칠 지나잖아요. 다시 보잖아요. 당연히 모르죠. 암기는 둘째치고 이해도 안 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근데 내가 정리가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걸리지만 1회독보다는 2회독 때 시간이 덜 걸리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암기가 안 되는 건 정리가 제대로 안 돼서인 거예요. 그리고 정리는 이해랑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 2, 제 생각에는 시험마다 다르겠지만 1, 2순환 때까지는 정리만 완벽하게 해놔도 성공한 거예요. 그때 암기가 안 된다고 조급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공부할 때 이해했는데 다시 보니까 이해가 안 돼. 그것도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자신 있게 나가셔야 돼요. 진도를 쭉쭉 빼야 돼요. 뒤에 거를. 그리고 다시 와서 그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밑빠진 독에 물은 마지막에 부으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내가 지금 계속 부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험 보기 전에만 가득 채워놓으면 되는 거니까 일단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정리하는 법은 제가 뭐라고 했죠? 네, 책에 나와 있는데요. 그 형광펜 있잖아요. 형광펜, 색연필. 그러니까 정리를요 산만하게 하면 안 되거든요. 딱 색깔마다 규칙을 정해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리는 내가 처음에 정한 정리법은 끝까지 가야 돼요. 바뀌면 안 돼요. 중간에 바뀌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딱 정립을 해놓고 하시는 거예요. 자세한 거는 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음입니다. 다음 질문이 56번. 변호사님께서는 돈, 권력, 명예 중 무엇을 우선시하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뭘 우선시하나요? 네? 뭘 우선시하십니까? 자꾸 가치를 두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여러분 욕망을 따르시라니까요. 욕망을 따르세요. 권력이요? 자, 권력 또 돈. 명예는 없어요. 명예는 없네요. 자, 권력은 뭐예요? 권력은 화무 11홍이죠. 화무 11홍이죠. 권력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권력은 돈으로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셋 중에 고르라면 물론 선택지가 3개밖에 없다면 돈을 고르겠습니다. 네. 다음이에요. 58번. 외로움, 우울증, 스트레스 해소법이 궁금합니다. 자, 우울증, 외로움 이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죠? 우울하다는 건, 외롭다는 건 아까 여러 가지 원인이 다르지만 크게 보면은 자존감이 없거나 내가 몰입을 못하거나 또 뭡니까? 책임을 지기 어려울 때, 그럴 때잖아요. 그 3가지 경우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각각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결국은 해답은 나한테 있다는 거죠. 이 방향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거. 외로움조차도 내가 외로운 이유는 공부할 때는 몰입을 못해서 외로운 거고, 외로운 이유는 내가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어려우니까 누군가 책임을 뭐 나한테,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제가 자유로부터의 도피에서 책임을 지기 어려울 때, 감당하기 어려울 때 누구한테 가요? 복종할 대상을 찾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망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래서 외로울 때 특히 바깥으로 시선을 돌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외로운 건 결국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원인은. 다음이에요. 60번. 키와 몸무게. 너무 날씬해 보이시는데 맨날 다이어트 하셔서 라고 물어보셨어요. 제 키는 몇이죠? 저 키는 165입니다. 그리고 몸무게는 비밀이죠. 몸무게는 비밀이고, 제가 다이어트를 맨날 하는 이유는, 한다고 요즘 말만 하는데 하는 이유는 그거죠. 그러니까 살을 뺀다기보다는 살을 단단하게 만들고 싶은 거죠. 근력을 만들고 싶은 거죠. 왜냐면은 이게 운동을 하면은 되게 기분이 좋아요. 일단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기분이 좋고, 결국은 체력이 없으면은 못 가죠. 공부도 당연히 장기전도 못 가지만 인생에서도 체력이 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걸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운동을 한다는 의미로 다이어트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운동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음이에요. 61번. 아변님의 스트레스 해소법. 스트레스 해소법이 뭐죠? 여러분 뭐예요? 나 막 짜증이 나. 일을 하는데 짜증이 막 나잖아요. 스트레스를 막 받아.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운동하세요? 너무 건전하신데요? 짜증이 안 날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운동장, 헬스장까지 가는 게 어려운데 짜증날 때 운동하러 가신다는 거는 진짜 훌륭하신 겁니다. 저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냐면 이제 돈을 쓰러 갑니다. 쇼핑하러 갑니다. 뭐라도 사면 기분이 좋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요즘 현대인은 뭐라고요? 나는 소비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거죠. 나의 존재 이유는 내가 소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소비력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뭘 안 사도 난 저걸 살 수 있어 라는 거죠. 거기에서 사람이 뭐 이게 속물적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그게 오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거기서 온다는 거죠. 요즘에는. 그래서 저는 돈을 쓰러 갑니다. 네. 다음이에요. 62번. 선택을 잘하는 방법. 선택을 잘하는 법. 어떤가요? 어떻게 해야 선택을 잘하죠? 내가 뭔가 선택을 할 때 어떻게 해야 선택을 잘할까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 결과를 대충 상상을 하잖아요. 그 결과를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거죠. 아니면 나는 감당할 수 있을 거야 라거나 지금은 감당하지 못하지만 그때가 되면 나는 감당할 수 있을 거야. 왜냐면 나는 성장해 있을 거니까 그만큼. 뭐 그런 마음가짐으로 선택을 하면은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택을 잘하는 방법. 예, 그래요. 자, 다음 63번입니다. 나를 무시한 사람한테 적절하게 복수하는 법. 자, 여러분 복수심은 뭡니까? 복수심은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쟤한테 복수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은 나쁜 감정이긴 하지만 나는 쟤에 대해서 여전히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쟤는 아직도 나한테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내 인생에. 그럼 더 억울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이 저 사람의 말에 저 사람한테 복수하겠다는 그 마음,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이 나한테 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복수를 하려면 무시해야죠. 철저하게. 쟤가 날 무시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가장 좋은 복수는 나도 쟤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시하고 결국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쟤보다 더 나은 상태에 가 있어요. 인생에서. 그래서 철저하게 무시를 하려면 철저하게 무시하고 무관심이 되려면은 복수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쵸? 복수하겠다는 마음 자체가 이미 쟤한테 계속 잠식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계속 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쟤는 아마 그런 생각 안 할 거니까. 그러니까 나만 계속 영향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안 좋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다음입니다. 64번이에요. 자기 개발과 필연적인 외로움과의 관계. 아, 네. 시간이 5시 반이네요. 우리 6시까지 아닌가요? 이거 아직 엄청 많이 남았는데? 어떡하죠? 자, 일단 10분 동안 빨리빨리 해볼게요. 단답식으로. 자기개발과 필연적인 외로움과의 관계는 뭡니까? 자기개발과 관련된 거니까 몰입을 하셔야 돼요. 몰입을 안 해서 외로운 거예요. 다음 65번. 65번. 실크로드 여행기 언젠가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제가 언젠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번이에요. 질문이 엄청 긴데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동기가 진정으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서 그런 것인지 라고 하셨는데 이분은 공부하실 때 공부에 몰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도 안 하셨고 휴식도 안 취하고 진짜 달린 거죠. 그럼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방전된다고 그랬잖아요. 장기전은 방전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쉬는 것도 자, 운동을 하라고 했지만 운동에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휴식을 하라고 했지만 휴식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공부가 주인 거니까 나머지는 그 주변에 부수적인 걸로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뭐예요? 동기. 제가 그랬죠. 여러분이 공부하는 이유가 공익적인 게 아니어도 상관없다니까요. 훌륭한 법조인이 될 필요 없고요. 그냥 돈 잘 버는 법조인이 돼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가 순수하지 않아서 그런 건 절대 여러분의 공부랑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 구체적인 처방은 제 책을 보시는 걸로 하고요. 다음이에요. 68번. 고독하고 외로운 상태에서만 나한테 집중이 되고 하고 싶은 일도 할 수 있고 합니다만 주기적으로 외로움이 저를 삼켜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외로움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변호사님의 비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외롭고 실패하고 그랬을 때, 무너져 내렸을 때 해야 되는 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선택할 수 있어요. 계속 무너져 내려 있을 수 있어요. 거기 앉아 있어도 돼요. 근데 거기서 계속 앉아 있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거죠. 지금.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걸 하시면 됩니다. 다음이에요. 71번. 과거에는 옳았다고 생각했던 선택이 지금은 아닌 경우.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도 미래에도 유익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고려하는 사항이 있는지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런 선택은 불가능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고대 법대 편입했을 때 누가 봐도 100%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선택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제가 인생의 수레바퀴가 돌아가고 나서 보니까 제가 나중에 이 말씀을 드릴 날이 오겠지만 분명히 제가 이게 가져온 불행이 뭔지 말씀 안 드렸잖아요. 그쵸? 궁금하지 않으세요? 고대 법대 편입이 당연히 행운이지 그게 같이 갖고 온 불행이 뭐냐. 여러분은 제가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모르시잖아요. 궁금하시잖아요. 네, 다음에 오시면 됩니다. 이건 얘기가 길어서 그러니까 항구적으로 옳은 선택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냥 지금 나한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거 선택할 뿐이죠. 근데 그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게 옳지 않은 선택일 수 있죠. 충분히. 그랬을 때 나는 어떤 실패를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우울증이 왔을 수 있고. 그랬을 때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거를 극복해 가는 거예요. 극복하고 성장해 가는 거죠. 인생이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100% 옳은 선택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72번이에요. 스스로 생각하는 방법. 스스로 생각하는 방법. 이거는 생각의 힘을 들으시면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거를 인정하시면 돼요. 스스로 생각하는 게 굉장히 어렵구나. 그러니까 나는 평소에 지금까지 생각을 당해왔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이 깨달으시면 스스로 생각하는 법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얼마나 생각을 당해왔는지 피동적으로 그걸 지금 모르니까 스스로 나는 생각한다고 지금도 생각을 하죠. 그리고 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속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다음이에요. 73번. 30대 기혼 직장인 동생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 있으신가요? 아직 자녀 없음이에요. 자, 분설해 볼게요. 분설. 여러분 이게 질문이 어렵잖아요. 질문이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럴 때는요. 분설을 하면 돼요. 하나씩. 자, 30대죠. 나이가 어리죠. 그러니까 뭐예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조급해하면 안 돼. 아무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 더 방황해도 되는 거예요. 30. 자, 기혼이래요. 기혼. 자, 기혼이면 제가 뭐라고 말해드릴까요? 이혼은 신속하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결혼하셨으니까 결혼 안 하셨으면 결혼 신중하게 하십시오 라고 하겠지만 이미 결혼하셨으니까 자, 배우자가 아니다 싶으면 이혼은 신속하게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 안 변하니까. 그 다음에 무자녀래요. 그럼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네? 뭐라고요? 다행이다? 왜 다행이죠? 아, 그건 이혼을 결정했을 때고 아직 결혼을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지 안 낳을지를 고민하시는 건지 아니면 아이를 낳으시려고 하는데 아직 없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구체적인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이 말씀을 드릴게요. 상담을 하러 오신 분들 중에 제 얘기가 아니고요. 부부관계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이를 괜히 낳았다 하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의외인가요? 아이만 없으면 우리 집은 너무 완벽해. 부부관계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아이 때문에 결혼을 후회한다는 분들 있습니다. 분명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거기까지. 그리고요. 다음이에요. 75번이에요. 감정이 쉽게 상하는데 마음을 다스리는 법. 가령 내 이야기를 동의받지 못하거나 조금만 놀려도 기분이 쉽게 상합니다. 이건 왜 그런가요? 감정이 쉽게 상한다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외로움에서 제가 말했던 것 중에 자존감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친구가 다른 사람이 내 얘기를 다른 사람이 동의하지 않아도 내가 자존감이 높으면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걔가 인정하건 말건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그런 거에 계속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상하는 거는 결국 그게 부족한 거죠. 그래서 자존감을 높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자존감은 다 있는데 그걸 내가 몰라서 그런 거지. 높일 필요도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자각하냐 안 자각하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다음입니다. 78번이요. 군생활을 하고 있는 육군 장교입니다. 매사물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너무나 어렵습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여러분, 매사문이 뭐죠? 모든 일에 묻는 거라고 했잖아요. 매사를 묻는 거잖아요. 자, 근데 군대는 어떤 조직이죠? 상명하복인 조직이잖아요. 거기서 자꾸 물으면 안 됩니다. 자꾸 물어보면 곤란해요. 그래서 이건 조직에서 하시면 안 돼요. 조직에서 하시면 안 되고
제가 그랬죠. 스쳐가는 인연은 그냥 보내라라는 그 시에 보면은 진심은 진실된 사람에게만 투자하라고 했죠. 내 진심을 상대방이 그렇지 않은 사람일 때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매사문을 하잖아요. 상대방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여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은데 내가 매사문을 하면 어떻게 돼요? 논어에서 공자님이 그랬죠. 상대방이 그런 능력자가 아닌데 매사문을 했죠. 그래서 공자님이 들은 건 뭐예요? 욕을 얻어먹었잖아요. 네. 그런 상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이거는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79번입니다. 79번 뭐죠? 무기력을 어떻게 이겨야 할까요? 플랜 B로 어떤 커리어를 쌓아야 할까요? 자, 무기력을 어떻게 이겨야 하나요? 무기력. 제가 무너졌을 때 이제 무기력보다 더 심각한 상태인데요. 그 느낌을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제가 모래로 표현했잖아요. 모래를 이렇게 모으는데 다시 주저앉는 그런 느낌이 계속 되거든요. 무기력이라는 상태가 그런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질문이 원래 되게 길거든요. 몰입과 배움의 기쁨을 느끼고 되찾고 싶다. 많은 노력을 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근데 이제 너무 지치는 거죠. 지치고 공부가 안 된대요. 공부가 안 잡히고요. 동기부여 영상, 책, 아변님, 이용규 변호사님도 보셨답니다. 많이 보시죠? 네.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의욕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몰입과 배움의 기쁨을 되찾고 싶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자, 여러분. 몰입과 배움의 기쁨이 있잖아요. 이분은 굉장히 열심히 사셨어요. 몰입을 했어요. 그리고 배웠어요. 근데 뭐가 없죠? 결과가 없잖아요, 결과가. 여러분, 학구적인 공부도요, 결과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학위를 딴다거나, 아니면 뭔가 논문을 내서 등재가 된다거나, 그런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분은 계속 몰입하고 배움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결과를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기력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래요. 결과를 만드셔야 되는데 결과를 어떻게 만드냐고 물어보시면은 그거는 제가 쉽게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패스를 하겠습니다. 네, 커리어도 그렇죠. 커리어도 플랜 B. 플랜 B도 그렇고 오래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일단 넘어갈게요. 80번입니다. 결혼 안 하신 이유와 안 하는 것을 추천하시는지. 제가 결혼을 안 했죠? 자, 그래요. 다음입니다. 82번. 왜 다시 돌아가시면 결혼을 안 한다고 하셨는지. 저는 다시 돌아가면 결혼 안 하죠? 여러분 하실 거예요? 하셨던 분들. 할 거예요? 안 할 거죠? 제가 결혼을 다시 안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혼자 살까, 연애랑은 별개입니다.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좋아하는 사람이랑은 당연히 그런 연애는 하는 거예요. 근데 결혼이라는 거는 별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혼은 법률혼이기 때문에 권리랑 의무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굳이 그걸 맺을 필요가 있냐라고 지금 현대에서 결혼이라는 제도는 이미 현대 세대에 맞지 않다라고 저는 이제 느낀 거죠.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안 할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음입니다. 87번. 내 생애 해보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무엇일까요? 아이를 낳은 건가요? 유튜브요. 유튜브요? 유튜브도 맞아요.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는 내가 욕을 얻어 먹어가면서까지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한 거, 그거에 대해서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도 당연히 제가 유튜브 할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또 핍박을 받은 줄 아십니까? 아 진짜 진짜 별의 별 얘기 다 들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지금 잘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사람들이 다 바뀌어요. 그거 어떻게 하는지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게 쟤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를 비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거 하는 거에 대해서 비난하는 거지 제가 나를 싫어해서 하는 것도 아니니까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돼요. 내가 잘 되면 쟤는 또 나를 존경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자, 90번이에요. 요즘 아변님이 좋아하게 되신 영화나 책이 궁금합니다. 혹은 독서를 깊게 하는 노하우도요. 이거 제가 엄청 생각 많이 했거든요. 내가 요즘 좋아하는 책이 뭐지라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논어인 것 같아요. 논어. 그 논어로 논어를 풀다라는 그 책을 다시 이제 읽고 있는데 그 책이 되게 좋고요. 엄청 좋아하고 있고요. 그리고 독서를 깊게 하는 노하우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독서를 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독서를 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용이 깊은 책을 사셔야죠. 아니 가벼운 책을 사놓고 깊게 독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고전을 좋아하는 게 고전은 내용이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고민을 하고 통찰할 만한 것들이 나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부분에 대해 꽂히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요즘 그 난무하는 자기계발서라든지 가벼운 책들 있잖아요. 딱 보면 이건 그냥 카피본이고 제목만 바꿨고 그런 거 다 알잖아요. 그런 거에는 아무리 해도 깊은 사고를 할 수 있는 할 수가 없죠. 불가능하죠,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책을 고르시면 됩니다. 다음이요. 91번. 진리가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할 때 진리 대신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환상을 쫓아도 좋은 건지 묻고 싶습니다. 진리가 여러분 성경책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문구가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리가 왜 불편하죠? 진리가 왜 불편한 거예요? 네? 답이 정해져 있어서? 왜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진리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거나 경험했던 것들이 그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불편한 거거든요. 익숙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게 좋은 것만 아닙니다. 우리 그 매트릭스에 보면은 그 현실 세계는 그렇지 않잖아요. 숫자잖아요, 숫자. 진리는 그거죠. 진실은 숫자에 있는 거죠. 다 가짜잖아요. 우리가 먹는 이런 것도 다 가짜잖아요. 근데 그거를 배신자가 하나 있잖아요. 걔가 그거를 진리를 알아버렸죠. 진실을 알아버렸죠. 근데 걔가 행복해한가요? 걔는 그게 싫잖아요. 자기는 그냥 진리를 모른 채로 살길 바라는 거죠. 그냥 이게 진짜인 것처럼 살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진리는요, 불편한 거예요. 진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를 거예요, 분명히. 진실은. 그러니까 그걸 알면은 불편하죠. 근데 어떤가요? 그럼 여러분 선택을 해야죠. 나는 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진리를 아는 거에 대해서 내가 아는 진리에 대해서 그거를 그대로 그걸 인정하고 그 방향으로 살지, 아니면은 그걸 거부하고 버리고 이건 진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 기만을 해야 되니까. 자기 기만을 하고 이건 진리가 아니니까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알고 있던 이게 진리야. 그러니까 이대로 살 거야. 착각 속에 사는 거죠. 그렇게 결정을 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결정을 하면 내가 진리를 선택하면은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나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내가 정말 진리를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진리가 불편한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진리대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 걸 거라는 거를 그냥 알기 때문에 이건 선택의 문제인데, 이건 선택이에요. 환상을 쫓을지 진리를 쫓을지 여러분이 선택할 문제입니다. 뭐가 좋고 나쁜 건 없는 거예요. 자, 94번이에요. 30대 여자로서 경험하고 깨달으면 좋은 것, 추천하고 싶은 것 부탁드립니다. 30대 여자면은요, 저는 30대든 20대든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삶에 대한 통찰력을 키우는 거죠. 통찰력.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29살에 성공했다고 착각을 하고 정신줄을 놓고 살았죠. 인생에 대한 아무런 계획도 없이 통찰도 없이 30대를 보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우를 범하지 않고 삶에 대한 통찰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결국은 좋은 책도 많이 읽어야 되겠지만 경험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험은 저는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해보시길 바라는데, 연애도 많이 해보시길 바래요. 연애, 인간관계, 그러니까 남녀관계, 인간관계에서 얻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통찰은 책에서만 얻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실전에서 그런 걸 많이 경험해보시길 바랍니다. 실패도 많이 해보시고. 자,
99번째요. 유튜브를 하게 되신 계기와 삶의 목적. 유튜브를 하게 된 건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저의 삶의 목적은 유쾌하게 사는 거예요. 죽는 그 순간까지. 죽을 때까지 유쾌하게 사는 게 저의 목적입니다. 자, 103번이에요. 아비언님 주변에 멘토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제 주변의 멘토는 그 고대 법대에서 만나게 된 김선택 교수님이에요. 헌법 교수님. 그분이시고요. 그다음 105번이에요. 그러니까 김선택 교수님이 제가 존경하는 게 저한테 되게 뜬금없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시험 본다고 했을 때, 사시 본다고 했을 때, 그거 잘했다고. 근데 빨리 붙으라고 한 것도 그분이거든요. 시험은 빨리 붙는 거라고. 올해 뭐 3년 계획을 하고 붙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붙는다고 생각을 하고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제가 몇 번 찾아가서 이제 인생 상담을 했었는데, 뭐 이제 군 법무관으로, 그러니까 나라에 충성하는 국가를 위해서 뭔가 그런 일을 할까요? 아니면 변호사로 개업을 할까요? 그런 걸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가서 돈 벌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 말들이 굉장히 저한테 큰 그런 걸 준 거죠. 계시? 그런 걸 준 거죠. 다음입니다. 105번이에요. 공부를 하다가 하루 이틀간의 휴식을 갖고 다시 시작하려고 했는데 다시 학습 모드로 바뀌지 않고 계속 쉬는 시간을 갖고 싶을 때 어떻게 극복하는 방법이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거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부 장기전에서는 반드시 쉬어야 되는데 잘 쉬어야 되죠. 휴식이나 운동이 여러분의 공부를 방해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내 몸을 적응을 시키는 거예요. 공부하는 그거에. 그래서 제가 토요일 점심에 상하이 파스타를 먹는 게 저한테는 의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여러분만의 그런 걸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주말이 시작이야 라는 신호랑, 그리고 주말이 끝나는 신호는 저한테 뭐였냐면 일요일 날까지 집에 있다가 다시 신림동으로 들어와요. 근데 들어오면은 독서실을 가요. 반드시. 집에 가지 않고 독서실에 가서 공부가 되든 안 되든 책을 펴놓고 보는 거예요. 뭐 다음 주에 공부할 거를 보고, 그리고 개그 콘서트가 합니다. 그때 일요일 밤 9시에 했잖아요. 그러면은 일요일 밤 9시에 개그 콘서트를 보면서 저는 다시 공부 모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되게 사소한 것 같은데 그런 시그널들에 나를 적응시키는 거예요. 내 몸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쉬는 것도 계획적으로 쉬셔야 돼요. 시간 같은 거. 그렇습니다. 다음 106번이죠. 공부할 때 몸과 마음이 따로 놀 때 마음 다잡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과 마음이 따로 놀아요.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몸은 책상에 있는데 내 마음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전 우주를 떠돌아 다니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누군가를 만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회상에 적기도 하고 그런 거죠. 미래로 가 있으면은 이제 걱정과 불안을 또 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그럴 때는요, 공부가 안 된다. 그러면은 7가지를 체크해 보시는 거예요. 자, 뭐 동기가 아니야. 그럼 환경일 수 있어요. 환경. 공부가 안 되는 환경에 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집중이나 몰입이 안 되는. 그럴 때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바꿔보는 거죠. 환경을 바꾸는. 그래도 안 돼. 그러면은 뭐 공부 방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 것들 이제 하나씩 체크하면서 바꿔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답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107번입니다. 실패의 경험이 성취의 경험보다 많아 자존감이 떨어진 사람에게 해줄 이야기들이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실패 경험이 성취 경험보다 많다. 그럼 이건 어떤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네? 실패가 많으면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확률적으로 성공과 실패가 2분의 1씩 있다면, 물론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내가 실패했을 때요. 제가 아까 4가지 실패를 말씀드리면서 실패가 뒤에 항상 뭐가 붙었죠, 단어가. 실패가 전환을 가져왔고, 실패가 또 초월, 그러니까 경계를 넘는 경험을 가져오게 해줬고, 근데 그게 실패 뒤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를 안 해본 사람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실패를 하고 나서 그런 게 왔거든요. 그 실패를 통해서 성장을 하고 조금씩이라도
그래서 결국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실패를 한 거를 실패로 이걸로 끝, 난 다시 시작해야지 그러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내가 실패한 거를 한번, 거기에도 분명히 뭔가 있거든요. 나한테 주는, 내 인생에 주는 무언가 교훈이거나 아니면 앞으로 삶을 사는데 어떤 원동력이거나 아니면 내 마음을 강하게 만드는 거라도 뭔가 있다는 거죠. 실패에도 얻는 게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의 창조력을 믿으시고 거기에서 뭔가를 긍정적인 걸 만들어내야죠. 실패에서. 그건 여러분이 스스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 109번입니다. 대학 졸업 후 의대 편입 준비생이에요. 공부법과 관련해서 정말 묻고 싶습니다. 제가 질문이 쭉쭉쭉 나오고요. 3회독을 그러니까 마지막 시험 치기 전에 최소 3회독을 눈을 바르고 시험장에 가야 하나요? 가 저의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마무리를 못해서 합격을 못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마무리를 못해서 그동안 쌓은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런 분 많으시죠? 이런 분. 그러니까 마지막. 근데 여러분, 시험은요, 귀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합격을 해야 되는 게 목표죠. 그럼 그 다음은 뭐예요? 그 다음 해야 되는 건 내가 시험 전날 이 과목을 1회독을 한다가 목표인 거예요. 시험 전날이에요. 그러려면은, 한 과목을 본다면은 몇 시간이 되나요? 그 정도가 되겠지만, 두 과목을 본다면은 5시간에 한 과목을 봐야 되는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를 위해서 나머지 시간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거꾸로 된 거잖아요. 내가 평소에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에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하려고 이걸 하는 건데. 그러니까, 목표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나는 5시간에 이 책을 다 본다. 내가 정리한 걸 다 본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이해, 정리, 암기. 요게 반복. 마지막에 그래서 본다. 이게 되면 되거든요? 여러분 자신을 믿으세요. 저도 사법시험이 인간이 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 마지막에 됩니다, 그게. 5시간에, 그러니까 사실은 4일을 보잖아요. 4일 동안 2과목씩 보는데 그 전날 2과목을 볼 수 있어요. 진짜. 그것만 되면, 정리만 되어 있으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믿으셔야 돼요. 제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너무 목이 아픈데요? 그죠? 저만 아프죠? 질문이 많이 남았는데? 참 못할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질문이요. 많잖아요. 여러분 피곤하시죠? 그쵸? 이게 너무 한계가 있어. 아무리 좋은 강의도요, 오래 들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2개만 더 할게요. 2개만. 괜찮죠? 그리고 비슷한 질문들이 많기 때문에 2개만 더 하겠습니다. 자, 112번이에요. 마침 바로 뒤에 있네. 인생의 선배님께 자존감 높이는 아는 변호사님만의 노하우나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바를 잘 알고 나아가는 방법, 내 미래가 확실하지 않을 때의 불안함 극복 방법 같은 것이 궁금해요. 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그동안 선택을 하면서요, 되게 거침없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택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왜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니까. 그래서 거침없이 했고, 그래서 남이 뭐라고 하잖아요. 저 그런 능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남이 뭐라고 하는 거가 잘 안 들리는 능력? 그리고 그런 거 있어요. 제가 이제 음식점에 가잖아요. 뭘 먹으러 가잖아요. 메뉴를 정하는데 같이 가요. 셋이 같이 갔어? 그러면 너 뭐 먹을래? 뭐 먹을래? 물어봐요. 그리고 결국 제가
걔네가 말한 거랑 전혀 다른 걸 제가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건 그냥 네 의견을 물어본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그런 게 없는데 같이 간 친구들은 되게 황당해 하더라고요. 그럼 왜 물어봤냐고. 네가 시키고 싶은 거 시키지 왜 물어봤냐고 하는데 저는 그냥 궁금한 거죠. 네 생각이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그런 오해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되게 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무너졌던 이유는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결과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감당을 못 하겠는 거죠, 내가. 만약에 누가 시켜서 했으면 그 사람을 원망이라도 할 텐데 그게 아니니까 아무도 원망할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완전히 무너져 내렸던 이유가 그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바가 있죠. 어떤 목표가 있잖아요. 우리가 사상 누각이란 말 있잖아요. 이 말이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사상 누각. 이게 이제 모래 위의 집이잖아요. 모래 위의 집은 기초가 부실해서 결국 무너진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럼 안 좋은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안 좋은 얘기냐는 거죠. 이 월든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누각은 원래 어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래라서 좀 그렇긴 한데 원래 누각은 위에 있는 거죠. 당연한 거잖아요. 원래 위에 있는 거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 밑에 기반만 쌓으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발상을 약간 바꾼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상 누각이란 말은 원래는 기초부터 단단히 쌓아서 누각을 지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누각부터 져라. 그리고 네 밑에는 이제 만들면 되잖아. 쌓아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누각을 지은 걸 가지고 남들이 욕을 하겠죠. 쟤는 이상주의자? 아무튼 욕을 막 할 거예요. 근데 만들면 되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 누가 날 욕하겠냐는 거죠. 지금 비난받고 욕하는 거는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것까지 내가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각은 원래 공중에 있어야 하는 거라는 거죠. 누각은 원래 공중에 있어야 되는 거. 다음 마지막 질문이에요. 113번이에요. 저 이것 때문에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요. 이거 뭐지? 제가 말을 했는데 배우자는 같은 방향을 보는 사람을 고르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렵다. 인생의 목표는 설정할 수 있지만 인생의 방향은 어렵다.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래서 진짜 고민을 했어요. 다른 거는 바로바로 저 생각이 나서 답을 하겠다 생각했는데 이거는 제가 오죽하면 여기다가 주황색 형광펜을 칠해놨어요. 저한테 주황색은 뭡니까? 쟁점이거든요. 쟁점? 문제의 제기. 다른 거는 다 그냥 노란색 형광펜인데 그래서 인생의 방향이 같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내가 갖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외적인 것들. 그러니까 제가 변호사 일하는 거, 그 다음에 자녀가 있고 결혼했고 자녀가 있다. 결혼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은 조건이잖아요. 내가 건강하다는 거. 그런 게 조건인데 그 조건은 언제나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내 조건도 바뀌지만 상대방의 조건도 언제나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은 건강하지만 언젠가 무슨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죠. 그럼 장애인이 될 수도 있고 그럼 저 사람 경제적인 활동을 못할 수도 있는 순간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랑 같이 그러니까 행복하게 겉으로 그러니까 의무감이나 책임감으로가 아니라 같이 이 사람이랑 인생을 같이 갈 수 있을까? 즐겁게 행복하게 그렇게 갈 수 있느냐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상대방이 아프다고 해서 이혼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괴롭단 말이에요. 괴롭고 내가 무슨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졌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사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아니라 정말 내가 마음에서 우러나서 좋아서 이 사람이랑 같이 인생을 같이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측면인 것 같아요. 또 예를 들면은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남편이 정치가 목적이에요. 정치가 꿈이에요. 정치 꿈나무. 50살이지만 정치 꿈나무예요. 자, 와이프는 그거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아요. 근데 남편이 처음부터 내 꿈이 정치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이제 와서 이제
드러내는 거야. 내 꿈은 정치야. 정치를 하려면 돈이 들죠. 돈이 들어가니까 이제 분쟁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 여자분의 생각은 전혀 아닌 거예요. 정치는 절대 못한다. 그렇게 이제 부부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화근이 되는 건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경우를 예를 들면, 내 꿈이 정치지만, 이 사람이랑 같이 같은 방향을 보고 간다는 건, 내가 정치를 하지 않아도 이 사람이랑 유쾌하고 즐겁게 인생을 살 수 있는 거. 아니면 이 여자분으로 치면은 나는 정치가 진짜 싫지만 이 사람이 꿈이 정치라면 그거를 같이 이뤄 나가는 게 이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꿈을 같이 이뤄는 게 나도 좋은 거. 그런 게 같은 방향을 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도 좀 이해하기 어렵죠.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결론은 어렵다. 그런 사람이 있기 어렵다. 그러니까 결혼하지 마라.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같은 방향을 보고 간다는 건 어렵고, 만약에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굳이 결혼이라는 게 필요도 없는 거예요. 결혼이란 제도로 묶어놓을 필요도 없는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이면. 그 정도의 경지에 있는 사람이면.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나머지 질문이 있지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이 마지막 쭉쭉 넘겨주실래요? 마지막 페이지.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듣는 것도 힘드시죠? 저 목이 되게 부은 것 같아요. 이럴 수가. 목이 이런 느낌 처음이에요. 광고가 있습니다. 광고. 자, 이래서 안 되면 뭐 포기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근데 안 되면 포기하시고. 자, 예. 2월 6일 날 인터넷 서점에서 예약 판매가 실시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저의 정수를 담았습니다. 얘기하지 못했던 거나 얘기하지 못했던 에피소드 같은 거는 여기다 다 담았고,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고전을 읽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삶의 가치나 그런 걸 통찰을 담고 있는 책을 읽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 책이 그냥 똑같은 이렇게 찍어내는 그런 똑같은 내용의 자기 개발서가 되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했는데,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건 자기 개발서니까 웃으셔야 됩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저희 전단지를 나눠드렸을 거예요. 예비 군인 학교라는 게 있어요. 이게 좀 뜬금없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것도 그거기도 한데, 그러니까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신체, 정신적으로 건강한 남성은 군대 가야죠. 근데 군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죠. 근데 군대는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경험한 바는 그래요. 거기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장이 나서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미리 알자. 제가 결혼에 대해서도 여러분, 결혼하시기 전에 결혼에 대해서 좀 알고 하자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취지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 그 전단지에 제 사진이 있습니다. 버리시면 안 돼요. 길바닥에 버리시면 안 됩니다. 버리시더라도 이렇게 세절하실 거를 추천드리고, 아무튼 참고삼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혹시 너무 어렵네? 이거 사인을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